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녀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옷장 속 외투 하나, 세면대 위 칫솔 하나. 손댈 수 없어 1년을 그대로 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남편의 마지막 메모가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당신 자신이야. 그 문장 하나가 무너진 마음에 조용한 바람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길을 마주합니다. 늘봄 라이프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숙은 복도 끝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가 다시 내립니다. 이 동작을 벌써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이 문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숙의 손이 떨립니다. 문고리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잡이를 돌립니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방 안은 1년 전 그대로입니다. 옷장에는 남편의 회색 외투가 걸려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과 볼펜이 놓여 있습니다. 세면대에는 면도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작은 메모지에는 남편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저녁 약국 들러야 함. 현숙은 그 메모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약국에 들르지 못한 채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녀는 옷장 문을 엽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체크무늬 셔츠를 꺼냅니다. 셔츠를 가슴에 꼭 끌어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셔츠에서 희미하게 남편의 냄새가 납니다. 현숙은 소리 내어 웁니다. 시간이 흘러 거실로 나온 현숙의 모습이 보입니다. 식탁에는 혼자 먹을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TV만 켜져 있고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현숙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그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숙은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는 여전히 더블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쪽 끝에만 누워 있고 반대편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을 돌아봅니다. 남편이 누워야 할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현숙은 베개를 끌어안고 긴 한숨이 어둠 속으로 흩어집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그녀의 눈은 감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작은 목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립니다. 시계만 째각째각 소리를 냅니다. 40년 전 봄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젊은 현숙과 남편이 시장 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남편은 과일 가게 앞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여보. 이게 제일 싱싱해 보이는데? 현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걷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입니다. 시간이 바뀝니다. 저녁 무렵 강변을 따라 걷는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현숙의 손을 잡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다시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신문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숙이 커피를 따라줍니다. 오늘 날씨 좋다던데 오후에 산책할까요? 좋지. 우리 단골 카페도 들르고. 남편이 장난스럽게 웃습니다. 현숙도 따라 웃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화면이 흐려지며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숙은 혼자 시장에 와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 가게 앞에 섭니다. 사과를 보지만 고르지 못합니다. 어머니 사과 어때요? 오늘 들어온 거예요. 상인의 말에 현숙은 고개만 끄덕입니다. 사과 한 개만 사서 돌아섭니다. 장바구니가 너무 가볍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만든 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다시 닫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켭니다. 화면에서는 사람들이 떠들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숙은 멍하니 화면만 바라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정수라는 이름이 뜹니다. 현숙은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나 정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밥은 잘 먹고? 혼자 있으니까 걱정돼서. 괜찮아. 엄마 잘 먹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어제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토스트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 괜찮다니까. 너무 걱정 마. 알았어. 주말에 갈게. 그때 보자. 전화가 끊깁니다. 현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만 맴돕니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갑니다. 침대 옆 스탠드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며칠째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천장의 전등 하나가 깜빡입니다. 전구를 갈아야 하는데 손이 닿지 않습니다. 현숙은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입니다. 저녁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현숙만 멈춰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그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거실만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립니다. 화면에 경로당 이순자라는 이름이 뜹니다. 현숙은 핸드폰을 바라만 봅니다.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현숙 씨, 오늘 경로당 모임 있어요. 같이 가요. 현숙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춥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나갈 기력이 없습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서예 강좌 신청을 해놓고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수업에 안 나오셔서요.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러세요? 다음 달 수업은 어떠세요? 생각해 볼게요. 현숙은 전화를 끊고 수강 신청을 취소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현숙은 남편의 방으로 갑니다. 문을 열고 외투가 걸린 옷걸이 앞에 섭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외투를 만지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다리가 저려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아침이 되어 창밖을 내다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젊은 부부가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들어줍니다. 현숙의 가슴이 아립니다. 저들은 함께인데 자신은 혼자입니다. 커튼을 다시 닫습니다. 오후에 공원에 나가봅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을 건넵니다. 현숙은 고개를 돌립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카페 앞을 지나갑니다. 남편과 자주 오던 곳입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눕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현숙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빈 의자를 마주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지나칩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세면대 위에 칫솔이 2개 꽂혀 있습니다. 하나는 현숙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편의 것입니다. 현숙은 남편의 칫솔을 바라봅니다. 1년 동안 그대로 있던 칫솔입니다. 손을 뻗어 칫솔을 만집니다. 칫솔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집니다. 타일 바닥에 떨어집니다. 똑 하는 작은 소리가 납니다. 현숙은 그 소리를 듣고 멈춥니다. 칫솔을 보다가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갑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나만 남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칫솔은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현숙은 그것을 집어 올리지 못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다리가 저려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선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납니다. 일상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현숙에게는 모두 멀게만 느껴집니다. 자신은 그 일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시간 밖에 남겨진 사람입니다. 현숙은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웃고 있는 얼굴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두고 갔어요? 대답은 없습니다. 침묵만이 화장실을 채웁니다. 칫솔은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현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먹고 싶지 않습니다. 목이 마르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납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만 봅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선반 앞으로 다가갑니다. 먼지를 손으로 쓸어냅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메모지들이 나옵니다. 하나씩 꺼내 봅니다.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병원 진료 예약 메모입니다. 장볼 목록이 적힌 종이입니다. 현숙은 그것들을 천천히 정리합니다. 서랍 깊은 곳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보입니다. 노란 메모지입니다. 꺼내서 펼칩니다. 남편의 글씨입니다. 손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절반이 아니라 온전한 당신 자신이야. 현숙의 손이 떨립니다. 메모지를 다시 읽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것을 썼을까요?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현숙은 메모지를 가슴에 댑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여보. 목소리가 메모지 위로 떨어집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심장 가까이에 두고 싶습니다. 현숙은 복도를 걷습니다. 남편의 방 앞에 섭니다. 1년 동안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방입니다. 문고리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문을 엽니다. 방 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현숙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문을 여니 따뜻한 햇살과 함께 바람이 들어와 집안의 작은 먼지들이 흩날립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을 바라봅니다. 안경, 볼펜, 메모지들입니다. 하나씩 손으로 만져봅니다. 옷장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남편의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 회색 외투를 꺼냅니다. 옷걸이에서 조심스럽게 벗깁니다. 두 손으로 외투를 듭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외투에 대고 말합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현숙은 외투를 다시 옷장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바람이 통하게 열어둡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남편의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오래된 사진, 수첩, 편지들입니다. 하나씩 꺼내 봅니다. 젊은 날의 사진이 나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현숙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냅니다. 다시 읽습니다. 당신은 나의 절반이 아니라 온전한 당신 자신이야. 온전한 자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현숙은 생각합니다. 남편 없이도 자신은 온전한 사람일까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믿었나 봅니다. 현숙이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메모를 남겼나 봅니다. 현숙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이제 이곳을 정리해야 합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눠야 합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천천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해야 합니다. 현숙은 창가에 섭니다. 밖을 바라보니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현숙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봅니다.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천천히 할게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방문을 조금 열어두며 나옵니다. 며칠 후 현숙은 우편함을 엽니다. 광고지들 사이에 주민센터 안내문이 보입니다. 배우자 상실 후 홀로서기 치유 모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숙은 안내문을 들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식탁에 놓고 읽어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안내문을 접었다가 다시 펼칩니다. 가야 할까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안내문은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현숙은 지나칠 때마다 그것을 봅니다. 주머니 속 남편의 메모지를 만집니다. 목요일이 다가옵니다. 현숙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합니다. 갈까 말까 계속 고민합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후 1시 30분입니다.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입니다. 현숙은 거울을 봅니다. 머리가 산발입니다. 며칠째 제대로 빗지 않았습니다. 빗으로 천천히 머리를 빗습니다. 옷장을 열고 깨끗한 옷을 꺼냅니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합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섭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다가 떨어집니다. 괜찮을까? 혼잣말이 나옵니다. 다시 문고리를 잡습니다. 이번에는 문고리를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햇살이 눈부시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입니다.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걸음이 무겁습니다. 몇 번이나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계속 걷습니다. 현숙은 주민센터의 건물 앞까지 왔습니다. 안내판에 홀로서기 모임 2층 강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숙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습니다. 2층 복도에 도착합니다. 강당 문이 보입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섭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나 봅니다. 현숙은 심호흡을 합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입니다. 5분이 지나갑니다. 10분이 지나갑니다. 문이 안에서 열립니다. 중년 여성이 나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성이 따뜻하게 웃습니다. 현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강당에는 의자들이 원형으로 놓여 있습니다.
6명 정도가 앉아 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으로 보입니다. 여기 앉으세요. 진행자로 보이는 여성이 자리를 안내합니다. 현숙은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현숙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진행자가 말합니다. 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현숙은 입을 열었다가 닫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작게 말합니다. 김현숙입니다. 남편이 1년 전에 말이 끊깁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 현숙을 향해 미소 짓습니다. 저는 희정이에요. 남편을 2년 전에 보냈어요. 옆에 앉은 여성이 말합니다. 저는 강철호입니다. 아내가 3년 전에 갔습니다. 건너편 남성이 말합니다. 한 명씩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두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몇 년이 지났고 어떤 이는 최근입니다. 진행자가 말합니다. 오늘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희정이 먼저 말을 시작합니다. 요즘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 없이 살려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요. 철호가 말합니다. 저는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아내가 다 해주던 일인데. 한 명씩 이야기를 꺼냅니다. 현숙은 조용히 듣습니다. 각자의 고통이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홀로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만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아픕니다. 희정이 현숙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울어도 돼요. 현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가슴 속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진행자가 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오늘 온 것만으로도 큰 용기예요. 현숙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희정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요. 전화번호 교환할까요? 현숙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집으로 걷습니다. 걸음이 조금 가볍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입니다. 주머니에서 남편의 메모지를 꺼냅니다. 당신 말이 맞았나 봐요. 작게 중얼거립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왔습니다. 현숙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고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강당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희정이 손을 흔듭니다. 현숙 씨 여기 앉아요.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현숙은 희정 옆에 앉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요. 희정이 웃습니다. 진행자가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야외 산책을 해볼까 해요. 날씨도 좋고요.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함께 주민센터를 나와 근처 공원으로 걷습니다. 가을 바람이 상쾌합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산책로를 걷습니다. 희정이 현숙의 팔짱을 낍니다. 혼자 걸으니까 허전했는데 이렇게 함께 걸으니 좋네요. 현숙도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걷습니다. 철호가 뒤에서 말을 겁니다. 저기 벤치에 앉았다 갈까요? 모두 벤치에 앉습니다. 진행자가 따뜻한 차를 나눠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진행자가 묻습니다. 희정이 먼저 대답합니다. 면접을 봤어요.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철호가 말합니다. 저는 요즘 아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답은 잘 안 오지만요.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각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숙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 방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요. 희정이 현숙의 손을 잡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참가자가 말합니다. 저는 1년이 걸렸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현숙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희정이 현숙에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점심 같이 먹을래요? 우리 둘이서요. 좋아요. 현숙이 대답합니다. 약속을 잡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식당에서 만납니다. 작은 한식당입니다. 희정이 메뉴를 고릅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주문을 하고 마주 앉습니다. 희정이 현숙을 바라봅니다. 요즘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요. 아직도 힘들지만요. 음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먹습니다. 희정이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밥이 안 넘어갔어요. 혼자 먹는 게 너무 힘들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진다는 게 슬프지만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희정의 말이 이해됩니다.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게 배신 같았어요. 희정이 계속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사는 게 배신이 아니라는 걸요. 현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희정의 눈을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요. 희정이 웃습니다.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함께 천천히 걷습니다. 다음 주 모임에 철호 씨도 자기 이야기를 할 거래요. 희정이 말합니다. 철호 씨는 어떤 분이에요? 가족들이 다 떠나갔대요. 아내가 모든 걸 연결해 줬는데. 현숙은 철호를 떠올립니다. 항상 조용히 앉아 있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아픔이 있죠. 희정이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걷습니다. 헤어지기 전 희정이 말합니다. 현숙 씨 이제 연락 자주 해요.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핸드폰을 봅니다. 정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점심 같이 먹자. 현숙은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기다릴게. 주말이 왔습니다. 정수가 집에 옵니다. 현숙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정수가 말합니다. 현숙이 웃습니다. 그래? 요즘 모임에 나가고 있어. 무슨 모임인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수가 엄마를 바라봅니다. 놀라운 표정입니다. 잘하고 있네 엄마. 정수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걱정 많이 했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미안해. 엄마가 힘들게 했지. 정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잖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입니다. 다음 주말에도 올게. 정수가 말합니다. 현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수가 돌아간 후 현숙은 거실을 정리합니다. 쌓여 있던 먼지를 닦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희정입니다. 현숙 씨 내일 모임 전에 커피 마실래요? 좋아요. 현숙이 대답합니다. 약속을 정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혼자지만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현숙은 작게 미소 짓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봅니다. 여보,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조용히 말합니다. 대답은 없지만 괜찮습니다. 현숙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목요일 오후입니다. 현숙은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이제는 익숙한 길입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낯선 남성이 서 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진행자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도윤 상담사님을 모셨어요. 김도윤이 참가자들에게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실 후 회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현숙은 노트와 펜을 꺼냅니다. 김도윤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립니다. 애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이죠. 현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희정이 손을 듭니다. 저는 수용 단계인 것 같아요.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철호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 우울 단계 같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각자 속도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현숙이 조심스럽게 손을 듭니다. 저는 어느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김도윤이 부드럽게 웃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계는 순서대로 오지 않아요. 그가 계속 설명합니다. 유품 정리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본인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현숙은 메모합니다. 남편의 방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김도윤이 다시 말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추억을 정리하는 거죠. 희정이 묻습니다. 다 버려야 하나요? 아니요. 의미 있는 것은 남기세요. 하지만 모든 걸 남길 순 없어요. 김도윤이 대답합니다. 몇 가지만 선택해서 소중히 보관하세요.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현숙은 김도윤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남편 방을 아직 제대로 정리 못했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마나 지났나요? 1년입니다. 조금씩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요. 현숙이 눈을 깜빡입니다. 한 가지씩요? 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옷 한 벌. 천천히요. 현숙은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이 다시 시작됩니다. 김도윤이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잃으면 자존감도 함께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공감의 표정을 짓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현숙도 그랬습니다. 남편 없는 자신은 누구일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김도윤이 힘주어 말합니다. 배우자가 사라졌다고 여러분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현숙의 가슴이 뭉클합니다. 주머니 속 메모지를 만집니다. 이제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김도윤이 종이를 나눠줍니다.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일을 적어보세요. 현숙은 펜을 듭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옆에서 희정이 적고 있습니다. 현숙은 희정의 종이를 슬쩍 봅니다. 요리 강좌, 등산, 자원봉사. 현숙도 생각해 봅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들입니다. 천천히 적습니다. 서예, 산책, 텃밭 가꾸기. 김도윤이 말합니다.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워크숍이 끝나갑니다. 김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모임이 있고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어요. 현숙은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희정과 이야기합니다. 뭐 적었어요? 희정이 묻습니다. 서예요.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좋네요. 저는 요리 배우려고요. 두 사람은 웃습니다. 서로도 다가옵니다. 저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려고요. 셋이 함께 주민센터를 나섭니다. 저마다 작은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숙은 종이를 꺼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서예, 산책, 텃밭 가꾸기. 남편의 방으로 갑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를 정리하기로 합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영수증들을 꺼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립니다. 한참을 정리합니다. 서랍이 깨끗해집니다. 작은 성취감이 듭니다. 남편의 펜 한 자루를 꺼냅니다. 이건 남기기로 합니다. 책상 위에 곱게 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밝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걱정 마. 답장이 곧 옵니다. 다행이다. 엄마 사랑해. 현숙은 미소 짓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내일은 주민센터 게시판을 봐야겠습니다. 서해 강좌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작은 계획들이 생겨납니다. 남편이 사진을 봅니다. 여보, 나 이제 조금씩 살아보려고요. 조용히 말합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현숙도 따라 웃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현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혹시 당신도 멈춰 선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현숙은 눈을 뜹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엽니다. 창밖에 가을 하늘이 맑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남편의 방으로 갑니다. 며칠에 걸쳐 조금씩 정리한 방입니다. 이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옷장에는 남편의 외투 한 벌만 남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안경과 펜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현숙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방 안 공기가 순환됩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습니다. 어제 꽃집에서 산 다육식물입니다. 초록색 잎이 싱그럽습니다. 잘 자라렴. 화분에 물을 줍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방에 자리 잡았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커피 머신에 원두를 넣습니다. 직접 내린 커피 향이 퍼집니다. 컵에 따라 식탁에 앉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하고 고소합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희정입니다. 현숙 씨, 오늘 나들이 가기로 한 거 기억하죠? 물론이죠. 몇 시에 만날까요? 10시에 공원 입구에서요. 전화를 끊고 준비를 합니다. 옷장에서 편한 옷을 꺼냅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합니다. 립스틱을 바릅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지 않습니다. 가방을 챙겨 나섭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걸음이 가볍습니다. 공원 입구에 희정과 철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현숙 씨, 여기요. 희정이 손을 흔듭니다. 현숙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철호가 말합니다. 모두 공원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산책로를 걷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 서해 강좌 신청했어요. 현숙이 말합니다. 정말요? 잘했어요. 희정이 박수를 칩니다. 저는 요리 강좌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철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등산 동호회 첫 모임 다녀왔습니다. 다들 친절하더군요. 서로의 변화를 나눕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입니다. 벤치에 앉아 쉽니다. 희정이 준비해온 과일을 나눠줍니다. 함께 먹으며 웃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현숙이 말합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고요. 희정이 현숙의 손을 잡습니다. 다들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현숙은 눈을 감고 햇살을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현숙은 슈퍼에 들러 장을 봅니다. 필요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입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혼자지만 정성껏 차립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느껴집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합니다. 청소기를 돌리니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의 방으로 갑니다. 사진 앞에 섭니다.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현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나로 살아볼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남긴 말 기억해요.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라고요. 사진 속 남편을 쓰다듬습니다. 맞아요. 나는 당신의 절반이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밤이 아름답습니다. 방을 나서며 불을 끕니다. 하지만 문은 조금 열어둡니다. 바람이 통하게 합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눕습니다. 이제 침대 전체를 사용합니다. 반쪽만 쓰지 않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김도윤 상담사의 목소리가 흐릅니다. 애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떠오릅니다. 당신이라면 떠나간 배우자에게 어떤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나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화면은 서서히 밝아집니다. 다시 현숙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희정과 철호가 멀리서 손을 흔듭니다. 현숙도 손을 흔듭니다. 그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햇살이 현숙을 비춥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현숙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향해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갑니다. 화면이 다시 어두워집니다.
현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이제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혹시 당신도 멈춰 선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당신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현숙처럼 아주 천천히라도. 늘봄 라이프의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